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퍼펙트 스톰에 한반도가 접어들었습니다. 뭐 김정은이가 뭐 상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고, incapacitated, 그러니까 유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라는 그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가 부정확하다라고 평을 했던 말든 간에 이게 지금 한반도가 거의 뭐 막바지를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제 코로나가 맞물려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한반도 급변 사태가 이 코로나 전쟁과 맞물려 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쭈고자 합니다. 먼저 자유구독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 백모 세뇌 탈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 얘기 잠깐 하기 전에 잠깐 먼저 지금 아주 뜨겁게 지금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번 그러니까 총선에 관한 부정 의혹, 이게 예전과 양상이 다른 게, 예전에는 이런 뭐라 그럴까 뭐 전자개표기, 그 다음에 봉인지, 그 다음에 이제 제도적인 허술함,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적인 문제점 지적이었어요. 이번에는 도대체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20년에 사전투표자가 급증했는데, 이 사전투표자의 표 양상이 본투표자의 표 양상과 너무 많이 벌어졌다. 근데 이게 비율이 4대 6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하신 분이 10명 중에 4, 본투표 하신 분이 10명 중에 6. 그러면 이 양상이 첫 번째 하나는 너무 많이 둘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때의 득표율하고 본투표 때의 득표율 사이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또 그것이 1, 2 후보 간에 그렇게, 그러니까 더민당과 통합당 사이에 그쪽에서 차이가 있고, 또 3위나 무소속 가면 또 차이가 없어진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다. 이게 분포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의 확률이 나온다. 이제 이런 의문이거든요. 이게 의문 자체가.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의문은 사실 첫 번째 의문보다 더 심각한 건데, 이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 사이의 차이, 1, 2 후보에 있어서 이 차이가 동네마다 굉장히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좀 펑퍼짐하게 분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12%에서 꽉 모여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빈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데칼코마니가 돼버리죠. 이쪽에 가서는 민주당이 쫙 서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는 또 제3 후보 혹은 무소속 후보가 쫙 서 있고 아주 가파르게 한 선으로. 또 이쪽에 가서는 마이너스 쪽에 가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본투표에서 손해본 쪽, 사전투표에서 손해본 쪽. 거기 또 통합당 쪽에 가서 쫙 몰려 있고. 그러니까 데칼코마니라는 게 왜 미술에서 이렇게 종이를 접기 전에 한쪽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종이를 딱 접으면 양쪽에 대칭이 나오잖아요. 이런 분포 곡선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게 2016년 때는 가운데 모여서 표준 분포를 이뤄요. 손해본 쪽은 물론 미래통합당 쪽, 그러니까 그때 이제 새누리당, 뭐 한나라당 이쪽이고, 한국당 이쪽이고, 이제 이익본 쪽은 민주당 쪽인데, 그래도 0으로 해서 딱 붙어갖고 하나의 분포군을 이루거든요. 지금 이게 정신분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분포군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게 통계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계를 좀 알고 다루는 사람들의 숫자가 작게 잡아도 100만이 훌쩍 넘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 때 다 사회과학에서도 요새 통계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압이 안 되는 의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전자개표는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또 뭐는 어떻기 때문에 절대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이런 개별적인 그런
해명을 가지고는 진압이 안 돼요, 이게. 그게 계속 번져갈 겁니다. 이 사회로 그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은 계속 번지고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공명선거지원단을 시작을 했을 때 제가 그 권순일 저쪽 중앙선관위 위원장 또 선관위의 간부들한테 한 얘기가 직접 하기도 하고 권순일 위원장은 직접 몰라서 지인을 통해서 말을 전한 게 국민이 극도로 이렇게 분열돼 있고 정치적인 그런 의혹, 의심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제 잘못 운영했다간 정말 골로 가는 수가 있다, 중앙선관위가. 이거를 이러한 점에서 강화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콧방구도 안 꼈죠, 결국은 선관위 한 일이. 근데 지금 이제 큰 일이 터진 거예요. 이거는 부분적인 그런 설명 가지고는 심지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개표를 해서 재검표를 해서 부정이 드러나면 드러난 대로 문제지만 부정이 안 드러나더라도 이 의혹은 죽질 않아요. 이게 합리적 의혹이거든요, 사실. 합리적 의혹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체 유권자가 10이라고 두고 4가 사전투표라고 6이 본투표를 했을 때 둘의 투표 행태의 차이가 극명하게 이렇게 나뉜다. 이건 누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미래통합당 쪽 지지자들 그 사람들은 본투표 많이 해서 그래 이러는데 그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본투표로 안 몰려갔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한가지게 가서 하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가서 하신 분들도 많고 만약 그 얘기가 성립을 안 하는 게 미통당보다 더 미통당스러운 성향에 있는 예를 들어 정의당 후보, 주요 후보들, 뭐 심상정 같은 사람들 보면 사전투표 때의 투표 성향하고 본투표 때의 득표 성향하고가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쪽 성향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나가서 했다. 이것도 또 잘 성립을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의혹이 이게 쉬운 의혹이 아닙니다. 이게 중앙선관위가 뭐 한두 마디 말로 될 일이 아니고요. 특히 이준석 같은 사람들 하버드 컴공과 석사인가 뭔가 했다고 하는 걸로 저는 아는데 조심하셔야 돼. 그거 이렇게 비웃으시면 안 돼. 이거 분포의 문제고 통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포 통계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필연이란 확률과 우연을 통해서 관철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확률과 우연, 즉 그게 통계죠. 확률과 우연이 필연적 경향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거 쉽게 넘어갈 문제 아니다. 그래서 저는 미통당 의원들이 당선된 사람들이거나 낙선된 사람들 가리지 않고 이거 한 선거구당 한 5천만 원씩 듭니다. 좀 용감하게 나서셔서 일을 저질러 주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의혹을 통계적 분포로 나타나는 의혹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의혹이 안 가려지더라도 가보니까 별 의혹이 있었다는 증거를 못 부정선거의 증거를 못 발견하더라도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돈 들여서 의혹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박수를 쳐드려야 될 일입니다. 용기들 가지십시오. 자, 일단 보시죠. 이제 우한 코로나 지금도 무시무시하죠. 미국이 어저께 2,342명이나 숨졌고요. 이 사망자 수가 이게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매우 높습니다. 스페인 440, 이탈리아 464, 프랑스 516, 독일 260, 영국 638, 벨기에 228, 캐나다 173, 네덜란드 123. 제가 왜 이 나라들을 꼽냐? 이게 이제 여기서 다 이제 반중으로 돈다는 얘기거든요. 저 중국 참 정말 한심한 나라다. 나쁜 놈들이다. 이런 이제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고요. 감췄으니까, 은폐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리크됐다 아니다 이건 음모론이라 그러더라도 즉 다시 말하자면 우한 바이러스 생물 연구소에서 새 나온 거다 아니다 이건 증거가 없죠 사실. 좀 더 지나봐야 되지만 추정이지만 그러나 감춘 거 은폐한 거 한 거의 한 2달 가까이 그거는 증거가 명확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그 안타깝게도 폭발컵으로 이제 진입을 했죠. 그래서 418명 하루에 막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테스트 숫자가 터무니없이 낮아요. 한국에 비해서 한 10%도 안 됩니다. 테스트 숫자가. 그러니까 인구 대비 또 확진자 대비 테스트 숫자가 한국의 10%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한국은 뭐 60명 정도 테스트해서 한 명 확진자, 그러니까 확진자 하나 발견되면 그 주변을 60명을 덮든다는 얘기예요. 그 신용카드 기록, 동선 다 확인해서. 그러면 사실 다 덮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만나고 다닌 사람, 제가 방문한 커피숍, 제가 방문한 그 밥집, 이거 다 해봐야 60명, 100명 넘기 힘듭니다. 저같이 사회생활 많이 하는 사람도.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더 작죠. 그래서 한 명의 확진자가 발견되면 주변을 한 60명, 100명 이렇게 덮어버리면은 꽤 많이 그 추적이 되는 거예요. 일본이 그게 작은 거죠. 그래서 하나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일본의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걸 좀 쉽게 다뤄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되어 있는 기본 나가리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좀 안 됐습니다. 한국은 이제 하루 확진이 드디어 10명 이하로 들어갔네요. 제가 한 달 전, 뭐 2달 전부터 이거 확진이 하루 10명 이하로 들어가면 경제가 일단 돌아가고 가게가 돌아가고 자영업자가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거기까지 갔습니다. 단지 이제 이걸 가지고 문재인 문팔육 집단이 자기들 치적이다라고 내세우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이거 뭐 숨겨져 있는 거 많아. 한국도 만만치 않아.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실제로 그 사망자 추이라든지 또 병원에서의 추이 보면 그렇게 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물론 기술이 부족해서 숨겨질 수는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의 어느 카운티에서 검사한 것처럼 거기서 보니까 뭐 확진은 한 8,000명 정도인데 실제로 그 임의로 한 1,000명 정도를 해보니까 한 20-30만 명 정도가 이게 병을 앓은 흔적이 있다. 이런 캘리포니아 한 카운티의 그 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병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되면서 병원이 미어 터지는 현상, 장의사, 화장터가 미어 터지는 현상은 저희가 막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최소한 리포티드 케이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서 확진한 케이스의 숫자로 보면 계속 낮아져 가고 있다고요. 이게 낮아져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 문재인 이 문팔육이 이게 개발질을 했는데 이렇게 이기게 된 이유는 제가 거듭 말하지만 이건 저희 시청자님들은 달달달달 외고 계셔야 돼요. 국민의 위생 습속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거는 아마 저는 사실 아파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새 들어서는 아파트 생활 그렇게 좀 저도 이렇게 나쁘지 않게 보기로 했어요. 이 습속. 그러니까 저는 아파트 생활 비중이 너무 높다. 아파트 생활이 나쁘다가 아니라 좀 단독주택도 좀 많고 좀 저것도 많고 좀 저기 빌라도 많고 이래야지 어떻게 다 그 상적과 같은 아파트에서 사는 나라가 돼버렸냐. 스카이라인이 전부 고층 아파트로 메꿔졌다. 저는 좀 그런 사치스러운 그 미적 감각을 고집을 했었는데 요새 이거 보고서 제가 좀 많이 포기했습니다. 아파트가 일단 가격 대비 성능에 있어서 제일 뛰어나고 또 아파트 그 집단 거주 지역에서 굉장히 그 깔끔하게 하는 데다가 저희 아파트의 특징이 그 공동 공조, 그러니까 그 뜨거운 공기나 찬 공기를 공동에서 이렇게 딱 틀어 불어넣는 게 아니라 전부 개별 난방, 개별 냉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깔끔하다고요, 이게. 그 깔끔한 아파트 생활이 언제 시작됐냐? 1970년대예요. 그럼 이건 누가 한 거냐?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겁니다. 두 번째로 추적 격리가 이게 전 세계 최강입니다. 저희가. 왜 그렇게 됐냐? 신용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담배 같은 거 조그만 거 2-3천 원짜리 사면서 신용카드 내는 거 좀 약간 눈살 찌푸렸거든요. 저 사람은 소매업자 하는 사람들 입장도 생각 안 해주나? 그냥 현금 내고 말지. 근데 요새는 저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도 저도 막 신용카드 내요. 물론 이제 돈을 만지기 싫으니까 내는 측면도 있죠. 신용카드 냈다가 받으면서 주머니 속에 알코올로 한번 칙 해버린다고요. 양쪽 면. 근데 이 신용카드 때문에 동선이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왜 그렇게 되냐? 왜 가계점주들이 신용카드를 뭐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이게 됐냐? 기본적으로는 저희 나라가 지하경제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지하경제 비중이 왜 낮아졌냐? 1978년 부가가치세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1979년 부마 항쟁 때 메인 슬로건이 부가가치세 철폐하라였습니다. 민주화가 아니었어요. 부마 항쟁 때. 79년 부마 항쟁이. 부가가치세 철폐하라였습니다. 뭐 유신 철폐 이런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철폐가 메인 슬로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그럼 누가 그때 이 국민의 반대 또 중소상공업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가가치세를 들여왔냐? 그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받아야 될 거는 저 두 군데에서는 다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깔끔하고 깨끗한 습속 박정희 대통령. 그때 저희 나라가 세계 최고의 기생충 감염률, 특히 십이지장충, 말라리아가 기생충에 들어갑니다. 그게. 또 십이지장충도 당연히 기생충이죠. 그게 그 회충, 천충 이게 세계 최고 수준에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한순간에 내려오거든요. 한 10년 사이에. 그러면서 아파트 생활도 쫙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국민들의 위생 습속이 굉장히 강화된다고요. 이거가 하나가 크고 두 번째가 추적 격리가 되고 그래서 저는 감히 제안하는데 조금 이따 숨 좀 돌리면 5월 달 또 6월 초 이렇게 돼서 또 6월 달에 이제 이게 아무래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관리 가능하기는 이제 비가 오면 이제 장마가 되면 좀 관리가 가능해지니까 우중 빗속에서라도 서로 감사 축하하는 집회를 한번 열어야 된다. 문재인이 이거 해냈다는 거를 우리가 정면으로 비판하는 그런 집회를 열어야 된다. 자, 이런 상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는 이미 세계 전쟁이고요. 여기에 국제 정치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 오늘 생생한 증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조선 허상우 기자. 허상우 기자 공부 좀 하세요. 영어 좀 학원 좀 다니시고 그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 조선사회면에서 코로나 유력 치료제 렘데시비르. 이거 미국 약이죠. 저희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일단 렘데시비르 I가 아니라 어입니다. 임상실험 실패. 렘이라는 이게 E자이기 때문에 E자는 어이로 발음해야죠. I 발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허상우 기자 좀 더 공부하세요. 자,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거를 동아일보는 순진해요. 동아일보가 맞습니다. 뉴스완입니다. 실제로 뉴스완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WH가 렘데시비르가 여긴 어이 했네요. 허상우 기자 공부 좀 하시라니까. 어인지 아인지도 구별 못해? 기자가? 쪽팔리게 무슨 기자질을 하고 있어 그러고 나서. WHO의 렘데시비르 실패 보고서 소동. 그래서 길리어드가 발끈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 WHO가 지금 미국한테 이제 돈줄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국은 우리가 5천만 원 줄게 하고서 퍽 질렀어요. 겁대가리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빨아준다고 WHO가 딱 미국 제약회사 지금 길리아드가 하고 있는 그 렘데시비르 실험이 실패했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다가 홈페이지에 삭제했어요. 바로.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렘데시비르가 처음에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 렘데시비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표를 안 해서 그러지. 국립의료원하고 서울대병원하고 한 세 군데쯤 하고 있어요. 렘데시비르가 일본, 한국, 뭐 중국 이렇게 해서 실험 좀 해달라 그래서 약을 쫙 보냈어요. 계약서를 맺고. 어저께는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뭐라고 잡았댔냐. 아니 자원자가 없어서 실험 대상을 못 받아서 저희 실험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잡아뗐어요. 아마 약도 증발했을 거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관시, 그러니까 커넥션을 된 사람들한테 약을 먼저 줬지 않았겠냐. 그렇게 실험 못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이 사건이에요. 실험 대상, 중국 공식 발표가 실험 대상을 못 모은다라 그래서 실험이 중지된 사건입니다. 그걸 WHO가 보고서랍시고 중국에서의 렘데스 실험 실패라고 렘데시비르 실험 실패라고 보고서를 올렸다가 창피하니까 금방 내렸고 그걸 조선의 허상우가 그걸 WHO의 이 소동을 확인도 안 하고 WHO라는 얘기도 안 하고 코로나 유력 치료제 렘데시비르 임상실험 실패 이렇게 제목을 뽑는 그런 기사를 쓴 거예요. 조선은 아주 악랄한 친중 반미 기사를 쓴 겁니다. 이거. 동아는 뉴스완을 이용해서 객관적인 걸 했고
최소한 이 기사에 관해서는 동아는 순진했고 조선은 아주 악랄한 거예요. 허상호 기자 그렇게 하면 편집국에서 칭찬받아요? 그 편집국 굉장히 심각한 중증 친중 반미 노선에 물들어 있는 편집국 아닙니까 혹시? 특정 지역 출신,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꽉 잡고 있어서. 자, 허상호 기자를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메디컬 저널, 그러니까 의료 학술지 중에 제일 그 권위 있는 의료 학술지 중에 하나가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이라는 그러한 의료 학술지입니다. 여기서 지난 4월 10일 날 렘데스비르에 대한 그 학술지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사람을 상대로 한 렘데스비르 실험에 대한 그 논문은 이게 사실 유일합니다. 케이스는 53명밖에 안 되는데 이 53명의 특징이 뭐냐? 제일 경증이 그냥 산소 마스크 입에다 물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소 마스크에서 벤틸레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산소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삽관, 그러니까 목구멍 속으로 관을 넣어서 산소를 밀어넣는 거. 네 번째가 삽관에서 산소 밀어넣고 인공 폐를 흉내를 내서 뽑아냈다 집어넣었다를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아무튼 간에 이 마스크 내지 삽관을 한 중증 환자들 53명입니다. 60몇 명인가였는데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7개 케이스는 제껴버리고 53개 케이스가 남았어요. 두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첫날 예를 들면 200mg을 투약하게 되어 있는데 첫날 100mg을 투약했다. 그러면 같은 실험 조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열흘짜리 실험이었거든요. 보면 이때 이제 결과가 뭐냐면 63, 4%에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이게 중증에서. 그래서 보면 이 삽관, 그러니까 삽관이면 이제 폐가 작동 안 하는 상태예요. 관을 갖다가 목구멍으로 이렇게 기도로 밀어 넣은 거란 말이에요. 이 의료진들이 오염되는 게 이 삽관 때 오염돼요. 이 목구멍 속으로 관 억지로 밀어 넣으니까 캑캑거리고 침이 튈 거 아니에요. 그때 의료진들이 점막이나 얼굴, 이런 입술 같은 데 묻어가지고 또 피부에 잘못 묻은 거 이렇게 잘못 문지르다가 이제 당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삽관 환자 중에 18명이 18%가 사망했어요. 이 상태의 환자 중에 비삽관 산소 마스크 환자 중에서는 5% 사망했어요. 나머지 대부분은 완치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중증 53명 중에 대부분이 완치 퇴원한 거예요. 그런 열흘 만에 그러니까 마스크 중증이라고 마스크 썼다 이거 일단 마스크에서 인공호흡을 시켰던 안 시켰던 삽관을 했던 안 했던 마스크 그냥 마스크도 아니고 삽관 그러니까 마스크 아니면 삽관인데 이 환자들이 전부 그 보고서가 여기 그러니까 NEJM에 실려 있다고요. 4월 10일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보고서는 이달 말 내달 초에 줄줄이 나와요. 이제 수천 명 단위의 그 케이스 스타디 끝나가지고. 거기다 더 웃기는 건 WHO가 쓴 그 의학 보고서 그거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길리아드가 지금 시카고 대학이나 에머리 대학에서 이 렘데시비르 효과 좋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보고서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의사들 의사들 왜 인터뷰할 수밖에 없냐. 치료되고 날아서 나간 사람들이 밖에 가서 떠드니까 취재진이 의사한테 갖다 들이대거든. 그래서 의사 인터뷰를 리크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고서는 리크된 적이 없어요. 보고서는 쓸 수가 없어요. 계약서에.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니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 국립의료원이 길리아드 언제 만나봤겠냐고 직접 연구진을 서울대가 언제 만나봤겠냐고 말리 밖에 있는 그 테스트 주체가 어떻게 테스트했을지 모르는데 거기서 막 보고서 써서 지 맘대로 막 발표해버리면은 체크할 기간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개별 그 보고서가 금지돼 있다고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서로 피어 리뷰도 하고 우린 했더니 이런데 아니야 우린 이랬어.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했는데 우리 그러고 보니까 환자군이 너희랑 좀 다르네 뭐 이렇게 해서 기저질환 그 군이 좀 다르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아지는 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렘데시비르 보고서는 딱 하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고서는 뭐냐 미국 국립 그 연구소에서 나온 건데 그 레수스 마카크라는 이제 그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원숭이에 대한 실험 그것도 굉장히 결과가 좋았어요.
자, 그 외에는 보고서가 없다고 얘기해. 생명체에 대한 보고서가. 그 WHO가 그걸 어기고 중국발 보고서라고 올렸다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가 써서도 안 되는 보고서고 내용도 개판이고. 왜 내용이 개판이냐? 임상 실험이 실패했죠. 실패한 원인이 뭐냐? 중국이 나자빠졌으니까. 임상 실험에 참가할 사람을 못 모았다라는 이유로 나자빠진 거지. 제대로 한 거 없다고. 자,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보고 나오기 전에 어저께 얘기 드렸잖아요. 중국에서 렘데시비르 실험하려고 그러다가 실험이 성립을 안 했다. 이유는 아마도 추정컨대 약을 아마 중간에 뺏어 썼을 거다. 높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어저께 들었는데 이 기사 나오기 전이에요. 그런 사정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데 또 짐작을 하고 있는데 조선의 허상우라는 자가 코로나 유력 치료제 렘데시비르 램자도 잘못 써놓고 임상실험 실패 이렇게 엉터리 기사를 쓰고 있어요. 이건 완전히 반중 기사입니다. 아니 친중 반미 기사입니다. 이렇게 악랄해요. 이렇게 악랄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국이 어깃장 놓은 사건이거든요. 중국이 WHO 이름을 빌어가지고 너 5천만 원 줄 테니까 이 보고서 실어. 그래서 딱 페이지에다가 WHO가 이제 중국 빨아준답시고 실었다가 말이 안 되니까 지가 잡아내린 거예요. 이렇게 왜 어깃장을 놓냐. 이 치료제 백신 개발에 한반도가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냐에 그 타이밍이 걸려 있다고. 북한 해방의 타이밍이 걸려 있다고요. 이게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위중전쟁은 2018년 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우한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진행됐죠. 그 두 개가 원래부터 중국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중국이라 그러면 다 이를 갈게 된 거예요. 아까 죽어나가는 사람들 숫자 보셨잖아요. 제가 그걸 매일 왜 보여드리냐면 저렇게 되면 중국에 대해서 유럽과 서유럽과 미국 쪽에서 또 세계 각국에서 이를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도 지금 막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뭐 카메룬 이런 데들. 정말 그것 때문에 죽는지 아닌지도 모르게 막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중국 디커플링이 일어난다. 중국 디커플링이 일어나면은 결국 중국의 인민해방군과 그 중국 공산당 체제,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가 이제 흔들리게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중국의 한반도 개입 의지를 무력화시키게 된다. 한반도 급변 사태 때 개입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 자, 이런 조건이 성립해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 특효약과 백신까지 빵 등장해. 그럼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온다. 하나는 하시라도 미군이 북한을 평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코로나 특효약과 백신 이런 게 등장에 의해서. 또 코로나 특효약 백신에 의해서 미국과 서유럽이 회복이 강화된다. 회복 강화되면 바로 반중으로 확 돌아간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파서 사람 죽어나가니까 계산서를 끊지를 못하고 있죠. 계산서를 끊을 상태가 되면 중국 몰아붙인다고요, 저거. 그러면 중국이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 특효약 안 나옵니다. 백신 안 됩니다. 미국 서유럽은 우리보다 더 타격 보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희망 고문을 해야 되는 처지예요. 그리고 거기에 안고로 좁혀가면 한반도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저보고 이제 자뻑하지 마. 거기 무슨 한반도만 걸려 있겠냐. 맞습니다. 다른 것도 걸려 있습니다. 다른 건 뭐냐? 저는 디커플링을 지연시키는 거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보니까 뭐 인도도 막 번져서 인도도 함부로 출장 못 갈 나라 돼버렸지. 베트남도 출장 못 갈 나라 됐지. 태국도 출장 못 갈 나라 됐지. 어디 가서 출장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경제는 안 돌아가고. 그럼 이제 중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 제조업 기지 1번지 메이드 인 차이나의 그 위상이 좀 유지가 된다고요. 유지되는 동안 미국이랑 서유럽은 망가놨고 자기들은 힘이 유지되니까 니들이 우리 안 쓰고 누구 쓸 거야 이러고 폼 잡는 거예요. 이게 버티기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도 버텨야 된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멕시코, 동남아, 인도 이런 나라들이 제조업 기지로 변신하는 시점이 늦어져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뇌내망상 혹은 희망 고문이 오케이 특효약 늦게 나와라. 백신 늦게 나와라. 우리는 어차피 뭐 사람들 줄 세워서 몰아가면 돼. 이게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WHO 친중 반미 가짜 보고서 소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바로 친중 반미 입장에서 그걸 더 부풀려서 떠들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코로나 전쟁의 국제 정치학이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덜 박살나는 놈이 승자입니다.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호남 말을 썼습니다. 호남에서 놈이라 그러면 겉 혹은 자의 다른 말이지 비어가 아닙니다. 호남에서는 원래 호남어에서는 박살나는 자가 덜 박살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덜 박살나고 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보다 더 스스로를 잘 관리한 데는 타이완 정도입니다. 일본도 지금 원래는 우리보다 좀 더 잘 관리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는 일단 동선 추적이 잘 안 되고 동선 추적이 잘 안 돼요. 신용카드 사용률이 낮아서. 그리고 테스트를 또 그런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래도 우리는 메르스 때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다 법을 고쳐놨어요. 남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 본다는 게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확진됐어. 보니까 이 사람이 중국집에 와서 막 여러 사람 앉아있어서 실컷 떠들다 갔어. 이 사람이랑 같은 테이블은 알겠어. 근데 옆 테이블에서 노인 모시고 와서 생신잔치라고 한 식구가 했네.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반갑습니다. 그 술잔도 왔다 갔다 했다고 기억을 해. 옆 테이블이 누구였냐 이거야. 거기 앉은 사람들이. 그럼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을 식별해서 추적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정비가 안 돼 있으면. 이게 박근혜 때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래서 한국인이 코로나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까닭은 의료진의 헌신, 깨끗 깔끔한 국민의생, 그다음에 신용카드 등에 의한 동선 추적과 식별과 테스트 격리 이런 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586이 우리들이 잘해서 됩니다. 박정희 박근혜 때문에 되는 겁니다. 두 박씨 문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거 지적 코스프레 저희가 사정없이 폭로해서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금 부정선거 의혹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큰 틀에서 이 차이가 벌어졌다. 그러니까 본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가 이게 원래는 투표자 수가 많아지고 코로나 같은 거 터지면 이게 더 좁아져야 되는데 2016년보다 이게 더 벌어졌다. 차이가. 그다음에 차이가 벌어진 게 동네마다 선거구마다 굉장히 일정하다. 그 차이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서는 18% 벌어지고 다른 동네는 9% 벌어지고 또 다른 동네는 6% 벌어지고 다른 동네한테 25%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펑퍼짐하게 이쁘게 정상적인 이런 분포를 펑퍼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쫙 좁혀갖고 곤두서 있어요. 이게 거의 모든 동이 이런 분포 본 적 없다는 거지. 이게 확률적으로 성립하기가 참 어려운 분포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사그러질 수가 없어요. 사그러지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문재인 586 정부나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선거구당 5천만 원씩 받을 일이 아니에요. 나서서 막 민간 끌어들여서 우리가 지금 이거 투표 끝난 다음에 건드린 거 아닙니다. 이거 증명하고 지문검사 다 하고 딱 증명해낸 다음에 그다음에 나서서 다 까서 다시 증명해야 돼. 급한 건 저쪽이지 우리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몇 명 그 낙선자나 국회의원들 또 가능한 미통당 차원에서 쭉 나서서 선거구별로 계속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이 없었음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통계에서 나타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포, 나타나기 사실상 불가능한 분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제 하나 우리 쪽에 깔려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에 가서는 지금 한반도가 급변 상황으로 진입을 했고, 진입한 겁니다. 퍼펙트 스톰 진입한 거고, 이번에 김정은이가 칠성판에 누웠던 일어섰던 진입한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반도 급변 사태의 그 진행 속도를 조절하는 속도 조절계 그 방아쇠는 뭐냐?
치료제와 백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기를 쓰고 WHO 빌어서 렘데시비르를 요구를 하고 실패했다라고 막 얘기 퍼뜨리고 하는데 그건 악큐식 정신승리지 실제로는 두고 봐야 합니다. 저는 배팅하라 그러면 7, 80% 렘데시비르 아마 특효약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해외 외신들이 쭉 그 구글링 해가지고 최근 24시간 전, 뭐 48시간 전, 72시간 전 이렇게 보면 시간이 최근 것일수록 렘데시비르에 대한 낙관적인 기사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